10월부터 뉴저지주에서 배달앱으로 주류 제품을 주문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팬데믹의 여파로 인력난에 처한 일부 국립교들이 자교 학생들을 비교사직에 투입시키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 뉴욕시는 근 10년 중 가장 오래 폭염 날씨에 시달렸으며 가뭄 상태도 심각해졌습니다. 오늘 퀸즈의 한 전철역에서 15세 소년이 열차에 치여 팔을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미국 내 마리화나 흡연자율이 담배 흡연자율을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병창 전직 뉴욕 한인 회장이 설립한 조 파운데이션이 제15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10월부터 뉴저지주에서는 도어대시 등과 같은 배달 앱으로 주류 제품을 주문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뉴저지주는 팬데믹 초기 식당이 직접 주류 배달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인력 및 자금난에 처한 업소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여유가 없어 실제 쓰임은 적었다는 평가가 이어져 왔습니다.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합니다. 뉴저지 주류국은 지난 26일 식당과 바, 리코스터, 슈퍼마켓 등과 계약한 제3자 배달업체가 주류 제품을 소비자의 집으로 배달하는 것을 허용하는 특별 규정을 채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뉴저지주는 오는 10월 1일부터 주류 판매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3자 배달업체, 즉 우버이츠, 도어대시, 인스타카트, 아마존 플렉스 등에게 주류 배달을 허용하는 라이선스를 별도로 만들 예정입니다. 제임스 그라지아노 주류국 국장은 이는 뉴저지주의 강력한 주류법을 유지하면서도 업계를 키울 수 있는 라이선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전하며 뉴저지주 주류산업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이미 팬데믹 초기에 식당과 바 등이 주류 배달을 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인력이나 자금이 부족한 소규모 업체가 자체적으로 배달 서비스를 하긴 어렵기 때문에 실제 쓰임은 적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먼저 배달업체가 주류 배달 허가를 받으려면 식당 등과 맺은 계약서와 배달 직원 정보를 뉴저지 주류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배달 직원은 범죄와 운전 기록이 포함된 신원 조회를 받아야 합니다. 또 주류 제품을 온라인으로 주문한 고객의 나이와 눈에 띄게 취한 상태인지 등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과도한 음주 조장을 막기 위해 대학 캠퍼스에는 배달이 금지됩니다. 이 라이센스를 발급받는 데에는 연간 $2,000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업계에서는 배달 앱을 통한 주류 배송이 허용되면 매출이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주의 경우 지난 4월 예산안 합의 당시 식당과 술집에서 술을 포장 판매하거나 배달하는 주류 투고 법안을 3년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단 주류 투고 시 다른 음식도 함께 구매해야 하며 술 한 병 전체를 배달 판매할 수는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팬데믹의 여파로 인력난에 시달리는 일부 국립교대에서 학생들의 노동력으로 빈자리를 채우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교 학생에게 시급을 주고 급식 배식이나 화장실과 교실 청소에 투입시킨 것인데요. 이에 대해 갑노를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홍찬우 기자가 전합니다. 팬데믹 기간 미국에서는 약 60만 명의 교사가 학교를 떠났습니다. 인력난이 심화되자 일부 주의 학교에서는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주 방위군과 공무원을 대체교사로 투입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대체 인력이 필요한 것은 교사뿐이 아니란 것입니다. 미 교육과학연구소의 6월 통계에 따르면 신학년 기준 학교 관리직의 3분의 1이 공석 상태입니다. 약 19%는 주방 직원이 결혼 상태고 29%는 차량 운송 직원이 부족합니다. 이에 일부 학교들은 이 같은 비교사직 자교 학생들을 주방 급식 보조나 교내 청소 등 관리직에 투입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캠든시 캠든 고등학교에 다니는 써나이아 보이키는 동급생들이 학교 수업을 듣는 동안
일반 성인들의 최저시급인 12달러 50센트를 받고 학교 주방에서 다음날 급식을 준비하거나 바닥을 청소합니다. 보이키는 낮 12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다른 몇몇 학생들과도 함께 일하는데, 이 중에는 보이킨처럼 유급으로 일하는 학생도 있고 주에서 요구하는 졸업 요건인 직업훈련 시간을 채우기 위해 무급으로 일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요리학교에 진학할 계획인 보이키는 나중에 식당을 차릴 계획이라며 학교에서의 경험이 요식업 내부 사정에 대해 배울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교육청의 식품서비스 코디네이터인 미샤 로이어는 비교사직 근무 신청을 개방함으로써 아이들이 단순히 월급보다 더 많은 것을 얻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졸업 후 높은 등록금과 상당한 학자금 대출에 직면하게 되고, 또 기술이 있으면 취직하기에도 쉽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모든 학생이 보이킨처럼 희망 진로에 들어맞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학생들은 단순히 용돈을 벌 목적으로 학교 잔디를 깎거나 교실 청소를 하는 등 자신의 진로와 전혀 관계가 없는 단순 노동에 투입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배움에 열중해야 할 학생들이 경력 개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허드렛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며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 공교육 네트워크의 캐롤 버리스는 이는 신성화 학교 교육 시간을 방해한다며 학교가 학생들에게 추후 경력으로 이어질 수 없는 저임금 노동을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학교가 학생들에게 단순히 임금만 지급하는 일을 제공해서는 안 되고 추후 경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업 연계 훈련을 병행해야 하며 사회적 자본과 멘토링, 경력을 발전시킬 기회와 직장에서의 발언권 등이 제공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이번 달 뉴욕시는 근 10년 중 가장 많은 90도 이상의 폭염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또 퀸즈 남부 등 뉴욕시 일부 지역의 가뭄이 심각 단계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달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만 해도 이번 달 안에 화씨 90도를 넘긴 날이 10번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 4번밖에 되지 않았던 것에 비해 크게 오른 것입니다. 이달 중 가장 더웠던 날은 지난 9일로 화씨 97도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연중 가장 더운 날을 많이 기록하는 달은 7월이라며 이는 이례적이라고 말합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던 이유 중 하나로는 내리는 비의 양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여름 오후의 기온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실제 올여름 뉴욕시의 강우량은 총 8.82인치에 불과해 예년 여름 평균 13인치에 30% 이상 부족했습니다. 국립기상청 뉴욕 지부는 평소보다 건조한 날씨가 몇 달간 이어지면서 뉴욕시 전체가 심각한 가뭄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가뭄경감센터가 지난 2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뉴욕시 퀸즈 남부와 브루클린 남부, 스태튼 아일랜드 전체는 가뭄 2단계인 심각한 가뭄 상태에 들어섰고 퀸즈와 브루클린 나머지 지역, 맨하탄과 브롱스 전체는 가뭄 1단계인 보통 가뭄 상태에 놓였습니다. 지난 7월 브루클린의 전체 강수량은 예년 7월 평균보다 1.67인치 낮아 역대 28번째 건조 기록을 세웠습니다. 스태튼 아일랜드의 강우량 부족은 훨씬 더 심각했는데 지난 7월 강우량은 예년 같은 달 평균보다 2.48인치 적었습니다. 이는 역대 16번째로 건조한 기록입니다. 뉴욕시 정부는 아직 물 제한 조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뉴욕주 환경보존국은 심각한 가뭄에 대한 주의보를 내리고 필요할 때만 잔디에 물 주기, 호스 대신 빗자루 사용하기, 진입로와 인도의 물 청소 금지, 물이 새는 파이프나 호스 또는 수도꼭지를 수리할 것 등 주택 소유주들의 자발적인 실외 절수를 권장하고 나섰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뉴욕시 퀸즈의 한 전철역에서 한 15세 남학생이 솔로에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아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한쪽 팔을 잃었습니다. 박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뉴욕 퀸즈의 잭슨하이츠 루즈벨트 애비뉴 역에 있던 한 15세 소년이 선로로 떨어져 북쪽으로 향하는 R 열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소년은 친구들과 함께 달리는 열차에 매달리는 이른바 열차 서핑을 즐기다 추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고를 목격한 MTA 직원은 그들이 열차 서핑을 즐기는 것을 봤다며 열차의 속도가 점진적으로 빨라지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빨리 열차에서 내려야 하지만 그 타이밍을 놓친 것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직원은 소년의 왼팔의 팔꿈치 아랫부분을 선로에서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소년은 인근 벨뷰 병원으로 즉시 이송됐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계속해서 사고 영상을 바탕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해당 역의 북쪽 승강장 입구를 차단시켰습니다. MTA 직원들이 역사에 흩뿌려진 소년의 피와 사고 잔해들을 닦아내는 등 현장 수습에 나섰고 경찰의 증거 확보에 협조하고 있습니다. 잭슨하이츠 루즈벨트 역을 지나는 M 열차와 R 열차는 해당 역에 정차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운행은 지연됐습니다. KBTV 뉴스 박진우입니다. 미국에서 마리화나 피우는 성인이 담배 흡연자보다 많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한 주간 마리화나 흡연율은 조사를 시작한 1969년 이래 가장 높았고 마리화나 사용이 사람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달 여론조사기관 갤럽이 18세 이상 미국인 1,013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 결과 미국인의 53%가 마리화나 사용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반면 45%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습니다.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반응이 49%와 50%로 균등하게 나뉘었습니다. 마리화나에 대한 미국인의 견해는 술보다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같은 7월 여론조사에서 미국인의 71%는 알코올이 사람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고 75%는 알코올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지난 한 주간 마리화나를 피운 적이 있다고 답한 사람이 16%로 나타났는데 이는 작년 12%에 비해 4%포인트 늘어난 수치로 갤럽이 1969년 마리화나 흡연율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았습니다. 반면 지난 한 주간 담배를 피웠다고 답한 사람은 11%로 1944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CNN은 갤럽 조사에서 마리화나 흡연율이 담배를 앞지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젊은 층에서 마리화나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미 국립보건원이 이달 23일 발표한 조사 결과를 보면 18세에서 30세 성인의 작년 마리화나 사용률은 43%로 1988년 조사를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 이용이 불법이지만 주정부 차원에서 의료용으로 사용을 허가한 곳은 37곳, 이 중 기호용으로도 사용을 합법화한 곳은 19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방하원은 대마초를 유통하거나 소지한 사람에 대한 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마초 합법화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대마초 합법화가 중요한 정치 이슈로 떠오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조병창 제19대 뉴욕 한인 회장이 설립한 장학재단인 조우 파운데이션이 27일 뉴욕 한인회관에서 제15회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습니다. 현장에 김은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 정병화 뉴욕 총영사, 임마철 민화협 뉴욕 협의회 대표 상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장학금 수여식에서 조병창 이사장은 컬럼비아대 김부용, 조지 워싱턴대 성혜원 양 등 총 10명의 학생들에게 각각 $2,000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조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정직과 성실,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유익한 인재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훌륭한 시민으로 성장하더라도 고향과 어머니만은 여러분들이 늘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것으로 기대도 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서 나누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사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편 이날 조 이사장은 재단 설립 15주년을 맞아 매년 장학기금 일부를 지원해온 임마철 뉴욕 민화협 대표 상임의장과 송성준 유니콘 빌딩 서비스 대표에게 각각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조 파운데이션은 앞으로 뉴욕 한인회와 공동으로 재단을 운영해 장학생 자격심사 및 선발 등의 업무를 합동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조 이사장은 2007년 12월 사재를 털어 조 파운데이션을 설립해 올해로 15년째 의료운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심장병 어린이 돕기, 불우 어린이 해외 결연 사업 등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의회 지원 자금 부족을 이유로 현재까지 진행해온 무료 코로나19 자가진단 키트 배포를 오는 9월 2일부터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BC에 따르면 이 소식통은
행정부가 보유한 자가진단 키트 재고가 급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가을 만약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에 대비해 충분한 재고를 비축해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의회가 추가 자금을 전격 지원하지 않는다면 이는 9월 2일부터 중단될 공산이 큽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지난 26일까지 누적 9,388만 500여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26일 기준 일일 확진자는 88,594명으로 신규 확진자는 7월 대비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뉴욕시경 백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전 7시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퀸즈 플러싱 다운타운의 한 아파트에서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한 아시안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이날 한 여성이 의식불명 상태라는 911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데일리 뉴스는 이웃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피해자가 중국 후베이성 출신의 이민자였다고 보도했습니다. NYPD는 해당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간주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직 용의자는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샌드라 황 뉴욕시 20선거구 시의원은 끔찍한 소식에 충격을 받았다며 백구 경찰서와 함께 사건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 퀸즈 한인타운에 또다시 절도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이 시작되면서 빈집을 노리는 주택 절도는 물론 차량 내 물품 절도와 업소 침입 절도 등 범죄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주민들의 철저한 예방이 요구됩니다. 특히 한인 밀집 지역인 퀸즈 플러싱과 베이사이드 등 백구 경찰서 관할 지역의 경우 지난 8월 1일부터 25일까지 주택 절도가 38건이 발생해 지난해에 비해 81% 증가했습니다. 올 초부터 8월까지는 289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37% 늘었습니다. 또 중절도 역시 이 기간 125건 발생해 104.9%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 시즌에는 외출이 잦아지는 만큼 주택 절도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수상한 사람이나 차량이 계속해서 인근을 배회하거나 주차해 있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난 25일 오후 7시 30분경 뉴저지 잭슨의 식스플래그 놀이동산에 있는 엘토로 롤러코스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오작동으로 승객 1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각각 목과 등, 입, 혀 등의 부상을 이유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현재 모두 치료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정부 당국은 이와 관련 식스플래그의 운행 중단을 명령했으며 조사관이 현장에 출동해 사고 원인을 파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해당 롤러코스터에서 큰 소음과 함께 덜컹거리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접수됐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운행된 엘토르 롤러코스터는 건물 19층에 해당하는 176피트 높이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롤러코스터 시설 중 하나로 꼽힙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부분 탈선 사고가 발생해 한동안 운영이 중단된 바 있습니다. 시설 점검과 개선을 거쳐 올 봄부터 운영이 재개됐으나 또다시 오작동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